네, 시즌1의 적재적소의 매매로 수익률 증명한 존재감, 시즌2 경이로운 역전승, 그리고 시즌3를 지배했던 압도적 전략까지 우리는 지난 3번의 시즌 동안 시장을 뒤흔든 8명의 파트너를 지켜봤습니다. 이제 각 시즌의 전설들이 왕 중의 왕을 기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직 승률로만 증명해온 8명의 진검승부, 대한민국 주식판을 뒤흔들 투자 서바이벌 왕중왕전 8인의 최종 승부, 그 뜨거운 시작을 지금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흔들었던 8명의 주식 왕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즌 1, 2, 3 승자들에게만 허락된 마지막 무대 왕중왕전. 그 최후의 승부에 나설 주인공들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먼저 시즌 1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1등이 바뀌었던 격변의 장이었죠. 그 혼란 속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빠르게 움직였던 권태민 파트너가 시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항상 타인의 예상을 뒤집는 승부사로 활약하겠다는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블루엠텍과 에코아이, APR까지 더해 누적 수익률 160%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시즌1의 최종 2위는 박우신 파트너였죠.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쏘겠다는 이번 왕중왕전 출사표처럼요. 이분의 가장 큰 강점은 정확한 타점 매매입니다. 자, 지난 시즌 기어 종목 보시면요. 에코아이와 블루엠텍, MD바이스로 누적 수익률 무려 80%대를 달성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즌1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움직였던 인물, 시즌1 3위를 기록한 한중현 파트너입니다. 공격할 땐 망설임 없이, 수비할 땐 방어 모드에 돌입하며 온오프가 확실했던 참가자인데요. 이번 대회에서는 수익률과 재미, 2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출사표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수익률은 블루엠텍,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로킷 헬스케어로 누적 수익률 53%대였고요.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땐 과감하게 ETF로 포지션을 옮겨 손실을 최소화했던 MG감각의 리스크 관리 전략, 왕중왕전에서의 활약도 지켜보시죠. 네, 이제 시즌2로 넘어가 보죠. 시즌2는 이분들이 거의 독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시즌2 우승자는 이광무 파트너, 예선, 본선, 결선 모두 1위를 차지했던 전설의 챔피언입니다. 자, 이번 왕중왕전에서도 가장 강한 주식 매매를 보여주신다고 하는데요. 지난 시즌 기어 종목으로는 매드팩토, 제일약품, 유니트론텍으로 누적 수익률 무려 80%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은 그 시즌에서 가장 과감했던 참가자, 시즌2 2위를 기록한 이동근 파트너인데요. 움직이는 종목을 끝까지 따라가는 승부사죠. 1등 아니면 꼴찌, 주도주 종가 매매를 노린다고 전했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와 제일일렉트릭 그리고 제주반도체까지 누적 수익률 58%대인데요. 위험을 감수하고 정면 승부를 선택했던 직진형 참가자였습니다. 네, 이번엔 팀전으로 시작해서 강한 자들만 살아남았던 시즌3의 주인공들 바로 만나보시죠. 시즌3 우승자는 안인기 파트너였습니다. 결정적 타이밍으로 승부하는 주도주 전략가가 되겠다는 이번 왕중왕전 출사표를 통해 알 수 있다시피 지난 시즌에서도 결정적 타이밍 속에 단 한 종목 천일 고속으로 무려 381%대까지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시즌3에서 매매를 통해 메시지를 남긴 선수, 바로 2위의 강재현 파트너입니다. 출사표를 보면 대형주 중심 매매로 우승을 증명하겠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대형주 중심 매매로 투자 서바이벌 2위를 했습니다. 이거 생각해보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대형주는 아무래도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잘 선택하지 않는 전략인데요. 하지만 강재현 파트너는 꾸준합니다. 기어 종목 보시면요. 현대그룹주 등 대형주로 누적 수익률 30%대 기록했고요. 빠른 한방보다는 원칙과 데이터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왕중왕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매매,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지 지켜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시즌3가 더 드라마 같았던 이유, 바로 이 선수 때문이었습니다. 웃음 뒤에 냉철한 카리스마, 바로 김동엽 파트너인데요. 미래에셋 벤처투자와 Y바이오로직스, 또 글로벌 텍스프리로 누적 55%대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순위는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반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왕중왕전의 주인공들을 만나봤습니다. 자, 요즘 장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준비한 이벤트가 있죠. 네, 사행시 이벤트, 이번엔 또 다른 제시어입니다. 진짜 주식, 이 4글자로 재미있거나 감동적인 사행시를 지어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해 다양한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진짜 주식 홈페이지 게시판 들어오셔서 참여하시면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진짜 주식 2부 방송에서 발표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 프리미엄 시대와 함께 시작하는 왕중왕전. 이번에는 또 얼마나 치열할지 기대되는데요. 한국경제TV 주식 왕들만 남은 왕중왕전. 이제 남은 왕좌는 단 하나. 왕중의 왕은 누가 될까요? 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자존심 투자 서바이벌 왕중왕전 8인의 최종 승부. 오늘 이 자리에는 각 시즌을 지배했던 최정의 8명의 파트너 중 먼저 두 분의 주인공 모셨습니다. 강력한 모멘텀을 바탕으로 주도주를 낚아채는 우리 한중현 파트너, 그리고 숫자와 데이터로 시장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우리 강재원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도에 탑 오브 더 탑, 킹 오브 더 킹, 왕 중의 왕을 가르는 왕중왕전이 드디어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 이제 두 분이 쭉 이렇게 출연을 해주실 텐데요. 이 두 분의 조합이 어떨지 기대가 큽니다. 자, 먼저 우리 한중현 대표. 이번 왕중왕전은 나에게 네모다. 나에게 이번 왕중왕전은 나에게 놀이터다. 놀이터다. 네, 재밌게 놀다 가겠습니다. 재밌게 놀다 가겠다. 시원하게 놀다 가겠습니다. 시원하게 놀다 가겠다. 그래요. 시원하게 놀다. 네, 그 뭐라고 할까요? 순위에는 관심이 없다. 뭐 이렇게. 전혀 관심 없습니다. 순위 1도 관심 없고 그냥 열심히만 놀다 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다. 네. 속마음을 한번 들어볼게요. 속마음. 나에게 왕중왕전 속마음은 네모다. 속마음은 1등 말고 2등 했으면 좋겠어요. 1등 말고 2등 하고 2등. 싶다. 왜요? 1등은 왜요? 너무 많은 스포트라이트도 부담스럽습니다. 적당히 뒤에서 도대체- 2등, 3등이 쪄졌습니다. 도대체 알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강재현 대표. 네. 이번 왕중왕전은 나에게 네모다. 이번 왕중왕전은 나에게 검증이다. 검증이다. 네. 두 분 안 어울리게 굉장히 겸손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속마음도 검증인가요? 우승이죠. 그때 어, 시즌 3 때 2위 하셨을 때 네. 그 누구보다 좋아하셨거든요. 제가 좋아했던 게 아마 정확하게는 2위에서 좋긴 좋았죠. 좋았는데 너무 아쉬운 게 많았죠. 사실은.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에 검증을 한번 제대로 받아보겠다. 네. 시청자에 대한 검증, 본인에 대한 검증. 둘 다입니다. 둘 다. 네. 알겠습니다. 네모다가 이렇게 재미없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와, 이번 왕중왕전 이제 8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내가 가장 의식하는 사람은 이분이다. 우리 한중현 대표부터 가볼까요? 저는 강재현 대표님입니다. 옆에 계시니까. 네, 옆에 안 계시다면 들켰습니다. 옆에 안 안 계시- 계셔도 근데 사실 강재현 대표. 강전 대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유가 좀 명확합니다. 뭔가요? 지금 장세는 이제 좀 시황 장세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8명 중에서 시황을 가장 좀 메인으로 다루시는 분이 또 강재현 대표님이시니까 유일한 8인 중 대형주 그렇죠. 단으로만 승부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강재현 대표님이 어. 좀 엣지를 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강재원 대표 이번 왕중왕전에서 가장 의식이 되는 경쟁자는 누구인가요? 그 방송용으로는 방송용과 비방용이 있습니까? 네. 방송용으로는 모두가 다 경쟁자죠. 아우, 네. 네. 자, 솔직한 마음으로.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다들 뭐 이렇게 경쟁 상대가 안 된다? 나한테는? 정확하게는 제가 잘해야지 다른 분들 신경 쓸 건 아닌 그래요? 것 같습니다. 오늘 안 넘어오시네요, 두 분 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분만은 꼭 이기고 싶다. 우리 강재원 대표. 이 사람만 나 꼭 이기고 싶다. 우선은 안인기 대표님은 이겨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시즌 3에서 네, 너무 계속 안인기 대표님하고 계속 같이 와가지고
마지막에도 너무 아쉬워서 이분한테는 좀 이겨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중현 대표 이분만은 꼭 이기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과거의 나 자신. 아, 아, 괜히 여쭤봤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략 뭐 포부로 짧게 해주세요. 짧게 포부 전략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하고 그냥 시장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그러시죠. 같습니다. 네. 포부, 몰빵, 전략, 몰빵라고 했는데 이게 자막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네. 하면 되죠. 아, 근데 몰빵 그렇게 할 겁니다. 몰빵 할 겁니다. 한 종목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저 아니잖아요. 규정상 그게 안 되니 그렇죠. 한 종목 같은 세 종목 똑같은 종목도 있잖아요. 비슷비슷한 전자 닉스 레버리지 그거 몰빵하고 그런 식으로. 네, 저는 매매를 더 안 할게요. 이렇게 해도 순위권에 들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그런 시장이다. 네. 전략이 괜히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느니 그냥 깔아두고 가만히 있어도 왠지 반타작 이상은 할 것 같아요. 이게 전략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누구보다 네. 가장 명확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걸로 저는 우리 캐리했잖아요. 시즌 좋습니다. 3였나. 네. 그렇다면 우리 강지원 대표 전략과 포부 한번 들어볼까요? 그 공교롭게 이 대회를 할 때마다 장이 참 어려운 구간에 들어갈 때 대회를 한다는 저희 느낌이 대회만 받습니다. 하면 시장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전 개인적으로 이 왕중왕전이 왜 1월 달에 안 하고 있지? 이 생각 너무 많이 했습니다. 너무 좋은 시장에서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지금 좀 어려운 구간에 들어오는 딱 직전에서 그렇죠. 시작하는 구간이라 우선은 저야 대형주 중심으로 매매를 할 거고 근데 전략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부분이라는 게 중간에 현금을 만들고 그리고 비중을 좀 축소하고 늘리고 그리고 하다못해 인버스까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래서 좀 전략적인 게 물론 이제 다른 대표님들은 다 다르시겠지만 저도 이제 강재인 대표님이랑 마찬가지로 이따가도 말씀 아마 드릴 것 같아요. 지금 장세를 그냥 강세장이 이제 아니라 네. 강세장 속에서 변동성 장세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장세에서 1등을 하려면 정말 엄청 노력을 해야 될 그렇죠. 텐데 반대로 2등, 3등 내지는 나는 한 반 정도만 하기 때문에 하면 생각보다 좀 되게 심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제작진이 머리를 맞대고 시장이 너무 좋을 때는 시장이 좋을 때 수익률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개인 그렇죠. 투자자분 다 계좌가 좋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시장이 안 좋고 조금 조정을 받을 때가 언제인지에 대한 두뇌 싸움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진짜입니까? 이거 정말 노리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하면 그냥 시장이 안 좋아 좀 빠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다 이게 전략이고 이렇게 힘들 때 수익률 대회를 했을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왕중왕전에 입성을 하게 만든 이 두 분의 선택과 기준 저희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제 이런 판단들이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을 할지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서바이버 왕중왕전 8인의 최종 승부. 먼저 지금 시장이 어떤 국면에 놓여 있는지 같은 시장 속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는 예스 또는 노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장의 포인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첫 번째 시장 포인트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동반, 강세 계속 갈까라는 시장의 포인트입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한중현 대표는 예스! 그리고 우리 강지원 대표는 노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먼저 예스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한중현 대표, 동반 강세가 계속 될 것 같다. 네. 어떤 이유에서? 앞에 보면은 키워드들이 쭉 나와 있긴 합니다. 동반강세가 그러니까 둘 다 같은 의미로 같은 이유로 동반강세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나눠볼까요? 코스피부터 가볼까요? 코스피는 네. 실적으로 갈 거고 실적이 네. 받침되는 시장으로 그것이 강세. 강세로 그래서 가고 강세. 있다. 네. 그리고 코스닥은 정책. 정책으로 강세. 근데 어쨌든 둘 다 강세. 어쨌든 네. 둘 다 강세, 강한 시장.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동반 강세가 예상이 되니 주저 말고 접근하셔도 된다 이렇게 주저는 보시면 하세요. 주저를 는 하세요. 어떻게 주저해 볼까요? 뭐 하지? 주저는 하세요. 아. 그러니까 숫자 말고 난 조금 더 화끈하게 갈래. 그러면- 숫자는 필요 없어. 그럼 그러신 분들은 코스닥 가시고. 그럼 말씀대로 이렇게 되는 거네요. 코스피에서는 실적이 동반되는 쪽으로 네. 접근하시면 되는 거고 네. 코스닥에서는 정부 정책. 를 요즘 하시고. 같은 경우는 네.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뭐든. 뭐 지주사라든지 네.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다. 네. 이 분위기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아, 알 수 없죠. 저 알 수 없죠. 음. 근데
적어도 코스피는 알 것 같습니다. 코스피 이번 달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이번 달까지는 코스피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코스닥은요? 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애초에 정책발로 가는 건데 그러면 정책이 언제 나올지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그래도 거잖아요. 정부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 3,000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쳐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개편안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뭐 오늘 나오느냐, 어. 3월 29일날 나오느냐 뭐 상관없는 거죠.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반대로 강지원 대표는 노입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동반 강세가 계속 갈까가 논데 둘 중에 하나만 간다는 건지 아니면 둘 다 안 간다는 건지. 왜냐면 둘 다 가면 예스일 테니까요. 네. 어떤 내용일까요? 둘 다 동반 약세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해서 강세를 띈다는 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뭐 방금 한주현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코스피는 지금 실적으로 밸류라는 게 부담이 없는 쪽이고 코스닥은 수급만으로 현재 지수가 올라온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게 없는 상태에서 수급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수급은 더군다나 이게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다 개인들 수급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심리 영향을 아무래도 많이 받는다는 거 생각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를 이제 이번 주 보게 되면은 거래대금이 앞전에 이제 지난주에 가파르게 올라갈 때 거래대금만큼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코스닥이 한번 굉장히 가파른 급등을 보여줬었는데 사람들이 수급이 코스닥에 실적이 현재는 없으니까 이쪽으로 자금을 더 크게 집어넣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월요일 날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 이날 펀드 환매가 약 3조 5천억 정도 출회가 되었었는데 네. 중요한 거가 다음 주에 우리나라 설 연휴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미증시라든지 약간 불확실성이 좀 부각이 되는 과정이 나타난다 되면은 펀드 환매가 잠깐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시장 자체를 뭐 종목별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거래대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하지만 지수를 보고 투자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구간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고액 예탁금 111조입니다. 네. 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이겨낼 수 있는 힘, 소위 말하는 투심이라고 하죠. 네. 그 투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좀 말씀하신 내용을 이겨내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실까요? 그래서 시장에서 종목별 장세는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지수를 보고 지금 투자할 거는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시장에서 오늘 반도체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도는 굉장히 많이 출회되었는데 그 물량을 개인과 기관이 다 소화를 한 거죠. 그런데 다만 탄력적으로 추가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슈가 좀 집중되었던 태양광이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급등이 나왔듯이 시장에서 이슈가 강한 쪽은 수급이 달려들지만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강세 부분은 좀 약하다는 부분. 그럼 그 말씀인 즉슨 우리 지수 ETF는 1월까지였다 이렇게 보신다는 걸까요? 1월까지 아니라 이번 주까지 정도. 이번 주까지 정도. 네. 그럼 어느 정도나 쉬어갈 거라고 보시나요? 개인적으로는 2월달 시장 저점은 원래는 4,700에서 4,800 정도를 보고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열어두면 네. 좋을 것 같다. 그럼 한중현 대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의견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없으신가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포인트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미국발 AI 버블 논란. 지금은 경계를 해야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미국발 AI 버블 논란 이게 뭐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계를 해야 될지 여태까지 경계했다가 풀리고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다시 또 경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두 분의 의견 공개합니다. 자, 한중현 대표 NO. 앞서의 흐름과 비슷하다. 학습 효과다, 양치기 소년 뭐 이런 느낌인가요? 뭐 그런 느낌의 노고요. 자, 우리 강지원 대표는 예스입니다. 지금은 경계해야 될다. 두 분이 어떻게 짠 듯이 의견이 계속 대립됩니다. 너무 좋네요. 이렇게 되면 저는 좋지요. 그렇죠.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청자 여러분도 좋지요. 맞아. 다양한 의견을 들으니까. 그렇죠. 근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 자꾸 시장을 하방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명성을 얻습니다. 싫어하시죠. 하지만 이건 뭐 솔직한 자기 본인만의 의견이고 판단이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잘 유념해서 한번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번에는 예스 의견부터 가봐야 될까요? 미국발 AI 버블 논란 지금은 경계를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강지원 대표? 네.
이제 시장에서 지금 미증시 내에서도 반도체 지수가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메모리 반도체 쪽이 워낙에 국내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강세 뛰고 있는데 이 AI 버블 논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화되는 것이 수익성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그대로 수혜 이렇게 해서 달리 가는 케이스는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그렇죠. 이 AI 버블 논란이기 때문에 식상하다 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상하다도 있지만 무뎌지는 경우가 그죠.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사실 저도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네.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차트를 잠깐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차트일까요? 네, 나스닥 차트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는데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 지금 제가 여기 선을 하나 그어놨죠. 네. 이게 작년 8월 달부터 올라오던 추세선입니다. 이 선을 지금 이탈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딱 위치가 현재 기로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2.4% 정도까지 하락하다가 다행히 밑꼬리를 달고 반등을 했는데 이 라인을 빠르면 이번 주 내에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은 6개월 동안의 상승 추세로서 이어져 왔던 가격대입니다. 네. 이 가격이 깨진다 했을 때는 최소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쌓였던 이 매물이 하나 출회된다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미증시 체크를 좀 해주시면서 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 뭐 두 분 중에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스와 노로 의견이 달라지면은 말씀은 뭐 예스든 노든 선택을 하셨는데 내가 설득을 상대의 이야기에 당했다 하시면 솔직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끝까지 버티는 것도 계속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서 자, 그럼 반대 의견 한중현 대표는 예스 노입니다. 미국발 AI 버블 논란 지금 경계해야 될 때는 아니다. 버블 논란이 없었던 적도 없고 없었던 적은 없었죠. 경계는 항상 해야 되고 왜 하필 그게 오늘이냐. 네. 왜 지금이냐? 네. 근데 그 지금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온 게 지금 뭐 인공지능 혁명, 뭐 소프트웨어 업종에는 오히려 역풍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고 이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우려인데 그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많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그렇죠. 모두가 처음 보는 가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죠. 설득력이 있는 거죠. 네. 근데 한중현 대표는 그게 왜 설득이 안 되는 걸까요? 그렇게 설득될 만한 정도의 크기가 아닙니다. 크기라는 것은 이 호재의 크기가 그 정도로 흔들릴 만한 크기가 아닙니다. 뭐 누가 나와서 얘기하더라도 그 하든, 정도 갖고 네. 누구 정도가 쉽지 않다. 어느 정도가 나와야지 이게 진짜 버블이구나라는 경계를 해야겠구나라는 의미일까요? 갑자기 네, 갑자기. 젠슨왕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네. 저 모든 투자 철회하겠습니다. 이유는 지금 이제 반도체 끝났습니다. 정도 얘기하는 거 아닌 이상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젠슨왕 이상 되는 직접 직접 그러니까 그 이상 되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 네. 일론 머스크도 안 될 것 같아요. 젠슨왕이 직접. 그래요. 그 정도 아니면 뭐 논리적으로 조금 더 뭔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긴 논리적으로? 한데, 네, 논리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 버블 논란이 네. 왜 간담회 일어났는지 그 배경만 조금 그래요. 말씀을 좋습니다.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네. 그 주말부터 계속 이제 뭐 젠슨왕 CEO가 지금 그 오픈 AI에 투자를 한다 안 한다 뉴스가 계속 있었지만 그렇죠. 어쨌든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처음에 오픈 AI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최대 1,000억 달러라고 한 거지. 사실 최대 1,000억 달러라고 한 거는 맥스가 1,000억 달러인 거지 1,000억 달러를 무조건 머스트가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결국 200억 달러로 확정을 지었는데 200억 달러도 분명 많은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이거 1,000억 달러 안 했으니까 이건 버블이야 그래요. 라고 하는 것도 비약이고 그리고 그 지금 이제 탈 엔비디아를 하려고 많은 빅테크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건 당연한 게 지금 GPU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그 코스트를 줄이려는 경영적 판단을 당연히 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GPU는 대체가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GPU는 대체가 되는데 메모리는 대체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회사는 사실 GPU 이쪽이 아니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메모리 업체들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랑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네. 라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 정도 이야기면은 일단, 충분히 네. 또 의견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장 포인트,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시장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이번 포인트는요. 원전 이야기입니다. 원전주 상승 단기 재료로 끝날까? 아니다. 요거는 단기 재료가 아니라 좀 연속성 있게 길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단기다. 둘 중에 하나인데요. 과연 두 분의 의견 공개합니다. 이야, 두 분 짠 듯이 알렸습니다. 일단 우리 한중현 대표는 원전주 단기 재료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 뭐 대체 불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자, 우리 강재현 대표는 이거는 단기 재료다. 왜? 정책 모멘텀과 실적 시간이 필요. 근데 정책 모멘텀은 이쪽에 좀 붙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요번에는 단기 재료로 끝나지 않는다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날까? 예스. 끝나지 않는다? 노. 끝날까? 예스. 강지원 대표. 저부터요? 끝날까니까요. 네. 지금 정부에서 이제 원전을 새로 짓기로 발표를 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원전 관련주 이슈가 붙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대한 투자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 내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일본과 한국이 원전을 미국에 먼저 지어줘라.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따른 기대치가 이제 형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슈적인 부분과 정책적인 부분은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들어왔다라고 좀 보고 있는 관점인데,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원전이라는 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딱 수주를 받아서 시공까지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게 매출로 인식하는 데는 역시나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게 매출로 실적으로서 찍히는 데까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대치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올라왔다 이렇게는 봅니다. 다만 시장에서 약간 이것도 약간 종목별로 좀 나눠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원전주 하면은 국내에서 두산 에너비리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BHI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다면은 오히려 이제 그동안 주목 못 받았던 대우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올라온 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계속해서 선발됐던 호재였고, 이 부분이 지금 새로운 게 아니라 작년 그 전부터도 계속 받아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새롭게 더 갈 수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결론은 이거네요. 많이 올라왔고 네. 그리고 이 이슈는 선반영이 되었다. 맞죠?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또 이게 설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데이터 센터를 임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굉장히 데이터 센터 진심이고, 거기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전력인데, 그 중에 하나 그래서 원전을 등한시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신 정책 모멘텀은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맞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원전을 안 짓는다 쪽으로 갔었다가 그렇죠. 이거를 다시 짓는다로 바꾼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슈가 다시 된 거고, 그렇죠. 그래서 해외는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나올 내용은 아니다라고 그런 좋습니다.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우리 한중현 대표는 노입니다. 무슨 소리냐? 원전 단기 재료 아니다. 이건 좀 계속해서 갈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강재현 대표님이랑 서로는 똑같습니다. 음, 정책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 뒤에서부터 제가 조금 달리 보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 있는 게 있다. 아직도 남아 있는 게 있다. 네. 그 남아 있다는 게 있다라는 것은 어떤 뭐 호재가 남아 있어서 뭐 그런. 호재도 호재고, 네. 네, 호재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호재가 남아 있는 것 네. 같다. 어떤 제가- 호재가? 이게 사실 네. 우리 갑자기 부동산 얘기해서 좀 그런데 뭐 얘기해서 재개발 재건축하면은 먼저 이쪽에서 뭐 허가를 받는 다음에 그렇죠. 가격이 오르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하면 가격이 오르고, 뭐 이주가 시작되면 그렇죠. 가격이 그렇죠. 오르고, 첫 삽을 뜨면 가격이 그렇죠. 오르고, 그렇죠. 순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가에서 기업의 호재라든지 이 기업의 어떤 정책에 대한 모멘텀 뭐 이런 게 네. 있는 곳은 그렇게 구분돼서 가지 않고 이 호재가 전반적으로 선반영이 된다든지 뭐 이런 그죠. 식으로 가지 않나요? 선반영 먼저 되고 네. 그 다음에 횡보하다가 실제 수차 찍힐 때 선반영치를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로 갈립니다. 보통 수주 모멘텀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 한 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단기 이슈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면 네. 지금까지 뭐가 선반영 됐느냐? 뭐가? 그냥 단순히 원전에 대해서 선반영이 됐습니다. 네. 그럼 아직 시장이 안 보고 있는 건 뭐냐? 음. 해체. 어. 원전 해체 시장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단기 재료보다는 근데 기계가 이 해체 시장이 엄청나게 큰 시장이라서 음. 근데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되는 순간 여기서도 이제 좀 기대감을 땡겨올 거라서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자, 또 다음 시장 포인트 또 두 분의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공개합니다. 다음 포인트 방산주네요. 방산주 지금 정책 수혜 흐름 유효한가입니다. 방산주 지금의 정책 수혜의 흐름
유효한지 두 분의 의견 공개합니다. 처음으로 일치했습니다. 두 분 다 노예요. 방산주는 지금 정책 흐름의 수혜의 흐름에 유효하지 않다. 그렇죠? 어떤 부분부터 이야기 들어볼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나다 싶으면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방산이 나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실 수주 잔고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더 좋아진 것도 뚜렷이 그래요. 나타납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이 방산주가 굉장히 오랫동안의 주도주 역할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밸류적인 부분에서 약간 부담이 되는 상황이 들어온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방산주 같은 경우는 이미 동유럽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쪽에서 수주가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지만 이미 쌓여있는 수주 잔고가 엄청나게 많은 데서 조금씩 더 들어온다 해가지고 이게 새로운 모멘텀으로 부각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요. 다만 방산주 내에서 제가 이제 작년에 마지막 방송 할 때 말씀드렸던 것이 우주항공은 좀 달리 보셔야 된다. 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우주항공의 무게가 좀 잡혀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방산주 내에서도 따로 좀 보시면 좋겠지만 그래요. 기존의 단순 방산주는 지금 구간에서는 약간 먹을 폭이 과연 많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한중현 대표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노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그래서 원전이 사실 조방원이라고 하잖아요. 조방원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도 저는 원전만 좋게 보고 방산이랑 조선은 그렇게 안 좋게 보는 게 그동안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 조방원 다 오케이. 그래요. 그럼 그 다음 기대감이 있는가 없는가로 봤을 때는 방산은 지금 다음에 기대감이 과연 뭐가 있을까 전 잘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노를 했지만 방금 이제 강지현 대표님이 또 그 우주 얘기를 해주셔서 좀 그 부분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시간이 애매한데 다음 포인트 시장 포인트 하나 더 보고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장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지수 신고가 구간 금융주가 다음 주도주가 될까입니다. 이것도 궁금합니다. 지수는 신고가로 가고 있는데요. 금융주가 이 지수의 신고가를 이어서 다음 주도주로 쓸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공개합니다. 두 분도 금융주는 아니다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세법 개정의 대기, 정책 기대감, 모멘텀 부족, 성장 동력 약화, 실적 증가세 지속 여러 가지 노의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건 금융주는 다음 주도주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엇이 될까? 계속해서 지수가 받아서 이어갈지 아니면 새로운 섹터가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스피드하고 알차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해볼까요? 그럼 제가 해도 되겠죠? 그래요. 이번에 한중현 대표부터 볼게요. 이 방송 형식이 좀 익숙하지가 않네요. 그래요? 너무 네. 빠르네요. 그래서 이제 2월 첫 방송이잖아요, 제가. 네. 그리고 우리가 1월 내내 했던 얘기. 1월의 주도주가 그 해의 주도주다. 된다. 그거 오늘 갖고 왔습니다. 로봇과 우주항공이네요. 그래서 준비된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준비된 화면이 있나요? 네, 준비된 화면 준비된 한번 자료가 보여주시겠습니다. 있으신가 봅니다. 보여주시죠. 표를 준비해 주신 건가요? 네. 이건 뭔가 1월 좀 섹터별 작네요. 등락률이네요. 작게 보이는데 네. 그냥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네. 그냥 캡처하시면 됩니다. 1월에 주도했던 섹터들을 한번 쭉 뽑아봤습니다. 네. 맨 위에 있는 거 음. 자동차 및 부품. 그래요. 자동차가 1등입니다. 근데 그 아래 상업 서비스. 저게 뭐냐? 세트랙 아이, 한화 시스템, 즉 우주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반도체, 네. 그 아래 증권, 그리고 그 아래 하드웨어. 하드웨어는 뭐냐? 에코프로 BM, 2차전지. 그리고 그 아래 기타 자본재. 저기가 뭐냐? 로봇. 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사실 그 수익률들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나 증권을 빼면 사실상 범 일론 머스크라고 봐도 돼요. 그래요. 그러니 쟤네가 올해 주도 섹터일 테니 금융주를 하시느니 그냥 로봇이나 우주 이쪽으로 하시라. 그렇죠. 웬만하면. 근데 이렇게 질문 드려요. 네. 너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부담되는 위치인 것도 맞잖아요. 근데 금융주도 안 올라온 건 아닙니다만 아닙니다만 어. 사실 안 올라온 종목이면 그게 문제죠. 시장이 이렇게 좋았는데. 그래도 만약에 같이 올라왔다고 한다면. 한다면 오히려 로봇이나 네. 우주항공 쪽이 차라리 낫다. 더 차라리 연말까지 본다고. 좋습니다. 네. 자, 그럼 강전 대표도 놉니다. 금융주를 대처할 다 섹터는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금융주에 대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네, 금융주 내에서 증권은 주도주 섹터로 보는 게 맞습니다. 여태까지 상승률이라든지 시장에서 거래 등이 워낙 많으니까 실적도 개선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네. 근데 이제 금융주에 얘기하면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은행인데 은행은 사실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배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보험 같은 경우도 사실 그래요. 큰 메리트는 없고 자사주 비중이 좀 있다는 거 그거 정도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주도주는 지금 한준호 대표가 얘기를 하는 부분도 거의 맞죠. 우주항공과 로봇. 예, 제가 이제 작년 말에 계속해서 방송에서 딱 얘기했던 게 자동차 쪽 그렇죠. 우주 자동차 로봇으로 얘기해서 말씀하셨죠. 네. 그다음에 우주항공에서 하나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듯이 맞아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실적과 음. 모멘텀 갖고 가는 거가 반도체는 지수를 꼽아간 게 맞습니다. 다만 상승 탄력이라는 부분에서는 로봇과 그다음에 우주항공 쪽이 아무래도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이 좀 더 낫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자동차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 여전히 나오는데. 좋죠. 여전히 좋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지금 시장이 어떤 국면에 놓여 있는지 같은 시장 속 다양한 의견을 이슈와 섹터로 짚어봤습니다. 네, 투자 서바이벌 왕중왕전 8인의 최종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장 매수보다 중요한 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시선을 실제로 이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관심 유망주들을 만나보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분의 종목 만나볼 텐데요. 과연 어떤 종목으로 선택하셨는지 공개합니다. 자, 두 분의 다음 한 수는요. 우리 한중현 대표는 삼성전자, 그리고 강재원 대표는 카카오페이를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중현 대표의 삼성전자부터 한번 가볼까요? 삼성전자. 이번 방송 내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삼성전자의 이 가격대, 신고가, 네. 이 가격 전혀 부담이 안 되시나요? 그거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지난주에도 했고 지난주에도 지난주에도 했고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네, 계속해서 했던 맨날 얘기인데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없으신 분들 아예 신규진이 없으신 분들 우리 이제 가정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없으신 분도 없으실 것 같아요. 있어요. 그러시면 정말 안 됩니다. 그러신 분들은 우리 방송 안 본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이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도 없어요. 네, 제가 없다는 얘기죠. 저 그럼 내일부터 해서 삼성전자 봐야 되나요? 가시죠. 네. 그렇게 보신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건 삼성전자 목표가 어디까지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목표가보다는 목표 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목표 기간 어디까지 보시나요? 근데 목표 기간을 음. 목표 기간이라 하면 결국 그거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언제 떨어질 거냐, 같은 말이잖아요. 네. 이때까지 오른다는 거니까. 음. 그때 이제 반도체를 포함해서 그냥 IT 전체, 코스피 전체를 좀 숏을 쳐야 되는 그런 구간이 올 텐데 결국 그거는- 반도체 전반적인 중심축 그리고 뭐 가늠자는 삼성전자다.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을 이따가 말씀하신다고요? 네. 뭐 그 기간을 뭐 이따가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안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오를 겁니다 하면 반대로 그때 이후로는 빠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 저희는 삼성전자 한중현 대표가 설정한 목표가와 손절가를 대신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삼성전자 목표가 25만 원, 손절가 12만 원으로 예측해 주셨는데요. 네. 저 25만 원의 기간을 대충 비밀입니다. 산정을 해보면은 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이상 파고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강재원 대표의 종목은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 선택하신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최근 들어서 이제 증권주들이 가파르게 올라온 거가 실적인데 카카오페이는 자회사 카카오페이 증권의 실적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호실적으로 계속 작용을 할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이 2월 달에 다시 한번 올라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결국 결론적으로는 정부 정책의 관련주로서 카카오페이를 선택하셨다 이거죠? 네. 좋습니다. 카카오페이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저희가 목표가 손절가도 짚어주시고요. 네. 차트를 좀 잡아주시면은 네. 사실 카카오페이도 12월 말에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상당히 가파르게 한번 올라가고 지금 현재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카카오페이가 예전에 고평가 논란이 있었지만 실적이 돌아섰기 때문에 고평가 논란은 이미 끝났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한번 저항을 받은 자리가 이 가격대가 이제 작년에 한번 가파르게 올라갔을 때 가격대에서 한번 저항을 받았는데 이번에 이 자리 때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2차 시세가 기대된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이번에 올라간다 했을 때는 9만 원 이상의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 눌림으로 접근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 목표가 9만 원, 손절가 6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국경제TV를 대표하는 주식왕들의 시황과 섹터 그리고 베스트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주부터 펼쳐질 별들의 전쟁 왕중왕전의 대규칙과 운영 방식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8명의 검투사와 함께하는 투자 서바이벌 왕중왕전 최종 승부. 대회에 앞서 대회 규칙 살펴보시죠. 대회 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 2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단 한 번의 승부로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힌트 계좌를 통해 직접 매매를 진행하는데요. 계좌 수익률은 한국거래소 정규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이루어진 매매에 한해서 인정됩니다. 또 전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 1,000억 원 미만의 종목은 매매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 시작될 대회에 앞서 간단히 규칙 살펴봤고요. 이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은 진짜 주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투자 서바이벌 왕중왕전, 8인의 검투사 중 최고의 왕은 누가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네, 진짜 주식 2부 왕중왕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분과 함께 다음 주 시장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한중현 대표부터 가볼까요?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전략,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월요일 날 시장에 대한 하락, 충격, 하지만 그게 충격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격적으로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늘 굉장히 행복하셨을 거예요. 행복한 나날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 시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전략을 어떤 전략으로 가면 좋을지 우리 한중현 대표의 전략이 궁금합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제발 네, 전망하지 마세요. 네. 두 번째, 전망을 하지 말라. 전망하지 마. 제발 예를 하지 들면 마세요.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 제발 전망하지 마라. 제발. 그럼 뭘 하나요? 두 번째, 전망하지 마시고 뭘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사셨잖아요. 네. 월요일 날 급락했을 때 사셨잖아요. 그거 제발 팔지 마세요. 이게 전략입니다.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제발 팔지 마시고 그래요. 이 사이클 끝까지 갖고 가서 위에서 내가 셔터 내리고 온다. 그런 생각으로 이 강세장을 임해야지. 좋습니다.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다 치우시고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는 거 그래요. 그것만 하세요. 위라는 사인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는 다음 시간에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예. 없어서. 자, 그럼 강재현 대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으로 다음 주를 임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요 근래 자주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종목 수를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장에서 제일 어려운 건데 왜냐면 진짜 어려워요. 반도체 가고 자동차 가고 금융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종목분들이 요즘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 걸 자꾸 사시다 보면은 종목 수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네. 문제는 이 종목 수 늘어나는 게 월요일 같은 급락이 나왔다가 바로 급등이 나오면 괜찮겠지만 네. 그러지 못한다 했을 때는 그다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 수 줄이는 거에다가 집중하신 게 그게 전략이다.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생각하시는 다음 전략까지 만나봤는데 늘 항상 아쉬운 시간 함께할 수 있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가 오늘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재현, 한중현, 강재현 두 분 다 준비하셨는데요. 먼저 한중현 대표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면 되죠. 지금 바로 입장이고 제목 죽이네요. 전자닉스 아직도 바라만 보고 있는 그대요. 오늘도 기드웨이 합니다. 지난주 기드웨이 성공적인 기드웨이였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광분의 기드웨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종목 딱 하나 찍어드립니다. 네, 강재현 대표도 지금 바로 입장인가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변동성 높은 시장에서의 투자 전략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속의 투자 전략은 무엇을 갖고 가야 되는지. 자, 두 분 온라인 무료 방송 너무 알찹니다. 어느 분의 방송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으나 꼭 들으셔야 된다는 건 명확합니다. 많은 참여,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대한 승부 최후에 웃게 될 단 한 명은 누가 될지 수익률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8인의 사투 속에 그 뜨거운 여정은 계속됩니다. 자, 진짜 주식 2부 왕중왕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밤 8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아주 소중한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